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형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내 계좌에 돈줄을 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대표님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 대체로 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강세를 보이면서 바짝 기대감을 모았는데 오후에는 다시 장이 하락하며 마이너스 세로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 제대로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셔야겠는데요. 우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라면 10월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한 내용 50분 동안 정말 알찬 내용이니까요. 이번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4분기 투자 전략 알차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표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 10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 교육을 해드렸고 진입가가 13만 원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보유가가 무려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익률 500%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어떻게 포착해내셨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짚고 갈게요. 교육일 1월 2일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가 3만 원대였고 지금은 13만 원 이상 정말 높은 수익률 포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 알미늄, 우신 시스템, 매지온까지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이 3가지가 되고요. 또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80%의 수익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78%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SNST 같은 경우에도 29,900원에 시작을 해서 현재가가 42,600원까지 수익률은 무려 42.47%라는 점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지 우리 대표님의 능력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표님 실력 한번 확인해 보셨잖아요.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이번 하반기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식 투시형 스페셜 50분 동안 알차게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4, 4분기 수익 꾸준하게 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재선 대표님의 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고 있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연휴 즐기고 왔더니 또 우리 시장 반등 나오나 했는데 전쟁 때문에 오늘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상반기에 그동안 갇혀있던 2,400에서 2,500 구간을 돌파하는 듯 보였는데 돌파 이후에 다시 위쪽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아침 개장 초에는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마감까지 보니까 약보합권으로 또 주저앉아 버렸죠. 사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요즘 옵션 만기일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1차적으로는 2430포인트 전후되는 구간에 저항이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교육반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2400 쪽으로 주저앉아 내려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대로 끝날 것이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상황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하단을 흔들더라도 어차피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 제자리 찾아간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시장에서 전쟁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다시 걱정이 되실 텐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면 9월에 굉장히 좀 공포감 있는 장이 나왔었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보통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하거나 하면은 마무리로 한번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경향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는 뭐 가장 마지막 핵실험 했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실험만으로는 안 된다. 핵실험만으로는 안 된다. 아예 해외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구간에서 당분간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바로 시장은 제자리로 복귀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신호탄은 2,4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2,500까지만 회복되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코스피에 국한된 얘기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시장을 무너뜨리고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2,000포인트도 깨고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거면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수급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딱 최근 1년 사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집한 게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13조 원 가까이 됩니다. 13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3조 원. 이거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거의 다 팔았죠. 물론 개인하고 기관이. 기관 중에서는 보시면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중점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관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걸 다 바닥에서 담아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상승 초입 구간까지 갔는데 하반기 추세 상승 시작하자마자 지금 최근에 좀 9월부터 해가지고 연휴 앞두고 이런저런 FOMC 금리 인상, 뭐 국채 금리 뭐 이런 이슈로 해서 하락을 면치 못했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졌다.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때 한 번에 악재가 다 터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2달 지나면 어떤 얘기 나오냐? 회복이 우리 입장에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때쯤이면 이제 또 12월 달 되죠. 산타랠리가 나오네 마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12월 뭐 크리스마스 되기 이전에 아마 주가는 대부분이 회복되고 이 얘기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코스닥이 900포인트 돌파 시작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현상 나왔는데 요건 잠시 후에 보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4분기에 요거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추석 연휴 전후까지 제가 이렇게 교육해 드렸어요. 여러분 9월 중순에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아 이거 나는 수익 본 게 없는데 자꾸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추석 연휴까지 아예 그냥 주식 다 팔고 쉬어도 된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되면은 그때부터 눈치 봐가면서 한두 종목 다시 담으면 됩니다라고 제가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시 담아도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너무 많을 필요 없고요.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 담아볼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좋아하시죠. 변동성이 강하고 수익률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 좋아하실 텐데 자, 코스닥이 지금 900포인트 이 구간에서 힘을 내줬어야 되는데 흔들기 하고 올라와야 됐던 이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9월에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840까지 이탈해서 지금 800포인트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이제 쥐어싸면서 내가 이거 투자를 잘못한 건가, 지금 주식을 해도 맞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3대 악재가 해소되고 지금 새로운 악재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국채금리나 이런 거 다 금리 인상 관련된 거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미뤄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롬 파월은 말을 바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파적인 입장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매파적인 입장의 발언이 조금 더 커진 것뿐이에요. 이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롬 파월은 원래 본인이 목표한 구간까지 갈 때까지 전혀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뚝심 있는 사람이고 인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목표한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정책을 180도 전환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돌변합니다. 기존에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용이 목표입니다라고 해서 연말까지 가다가 1월 되자마자 급격하게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나온 거죠. 그런 현상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는 있는데 종료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나 했더만 이제 평화회담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발생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뭐 팔레스타인 이런 쪽 이 관련된 뭐 종교 관련된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계속 시장을 갉아먹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고요. 뭐 중국은 열심히 경기부양책 펼치고 있죠. 지금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부양책 펼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커들 다시 한번 보내겠다라고 하고 한알령도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재되는 악재가 해소된 부분을 시장이 아직은 반영하기에는 남은 악재들 이제 우리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지막에 조금 남은 것들 땡처리라고 하죠. 마지막에 처리하는 이런 세일 과정으로 확 처리해버리는 것처럼 이 악재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 이제 조만간 끝나고 여러분들 제자리 다시 올라가면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현금 확보를 일부 하셨다. 그러면 급할 거 없이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비용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금전적 손실로 해서 여러분 자산을 깎아먹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은 여러분들 걱정되니까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내 본업에 집중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시간적으로도 손실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 보고 기회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 교체할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나는 현금이 아니라 나는 꽉 차 있어서 뭘 살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이 정말로 똘똘한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해도 다 회복이 되고 수익 전환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약한 종목이었고 너무 소외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에 좋은 종목들도 같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노려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를 싹 리셋하고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해서 영상 교육도 진행해 드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 마무리되는 2차 랠리가 연말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랠리 누리실 분들은 여러분 항상 저희 교육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섹터들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깔끔하고 쉬운 강의였습니다. 9월 연휴를 앞두고 FOMC 금리 인상 또 국채 금리 같은 이슈가 빵빵 터지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덮치면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방금 전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입니다. 4분기 막막하신 분들은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전략 알차게 잘 세우시고 또 종목도 쏙쏙 잘 선택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알차게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능력자신지 수익률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 10입니다.
상위에 있는 두 종목부터 보고 갈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무려 516.86%입니다. 이 종목 교육을 2월 2일에 해드렸는데 이때 진입가가 13만 5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를 좀 살펴보면 8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쏙쏙 뽑아내는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포스코 DX도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가는 무려 4만 9,1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00%가 넘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큰 수익률 낸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매지온과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큰 수익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들 어떻게 쏙쏙 뽑아내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돈줄 나고 싶다. 밤이고 낮이고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든든하게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내용에 이재선 또는 돈줄 선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로 보내시는 란에 샵 3989번을 입력해 주시고 내용으로는 이재선 또는 돈줄 선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설명 들으면서 나도 주식 공부하고 싶다, 장중에도 대표님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나온 자막 그대로 이재선 대표님께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의 유능한 강의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나 악재가 딱 터져도 그에 관련된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 뭐가 있죠? 바로 방산주가 있습니다. 자, 우연치 않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모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세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LIG넥손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LIG넥손 항상 이 종목이 못난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약한 종목이었는데 최근 흐름은 제일 좋았었다. 그래서 LIG넥손 여러분들 좀 보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주가 차트 올해 내내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뭐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밀렸다가 그냥 회복되는 수준, 밀렸다가 회복되는 수준, 밀렸다가 회복되는 수준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75,000원만 가면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85,000원만 가면은 못 넘어가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내내 이러다가 최근에는 어때요? 85,000원 부근에서 공방 펼치면서 여기서 넘어가려고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그동안 못난이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LIG넥손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양호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위에 95,000원 구간, 저항 구간 두들겨 놓고 내려왔습니다. 음봉 내려와서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물론 지난주에 이미 교육을 받고 이 종목을 미리 모아가시던 분들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저항에서 한번 정리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매매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LIG넥손 같은 경우는 제가 85,000원 말씀드렸죠. 다음 저항은 95,000원입니다. 그럼 중심선이 어디예요? 9만 원이 되겠죠. 매수는 어떻게 한다?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중심선과 지지선의 또다시 중간 지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내가 매수하는 지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손절 생각하는 구간이 있겠죠. 만약에 손절을 1,000원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000원을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최소한 2.5배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려면은 최소 2,500원, 그러니까 2.5배 이상이 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죠. 절반이면은 여기서 이 이하에서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87,500원이죠. 이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밀려도 1,000원 이하의 손절이 나올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3,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1대3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1,000원이라고 쉽게 표현해 드려서 그러지 아래로는 2,500원이고 위로는 그럼 7,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3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하시면 여러분들 손절할 때도 최소한으로 손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략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오히려 이렇게 밀려준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지 않고 있다, 나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종목이 32,000원 아래쪽에 있으면은 29,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좀 메리트 있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밀렸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약했죠. 그래서 성향상 나는 강한 종목을 좋아한다. 나는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LIG 넥스원 쪽을 보시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손해보는 게 싫어. 바닥권에서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최대한 싸게 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9,000원 오늘 못 넘어간 거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LIG 넥스원은 기회를 주는 거지만 얘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27,500원 정도 전후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보다 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풍산입니다. 최근 돈 가격도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정도 되니까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 국가별로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해서 꼭 소유해야 되는 정도를 갖고 있지 더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의사를 주변국에서도 많이 내비치곤 했었는데 물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원하겠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요. 외교적 입장이 있고. 그런데 각 국가별 속내는 빨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뭐 영토를 더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존심 싸움하는 정도니까 빠르게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두가 부족하고 할 때 탄두 관련주 풍산을 여러분들이 좀 보일만 하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풍산은 현대로템하고 다르게 이탈했다가 34,000원 구간 지금 회복 시도하고 있죠. 오히려 풍산이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더 주가 레벨 쪽에서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산 정도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풍산 같은 경우는 좀 화끈하게 움직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개월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느긋하게 보시고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성향에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향상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 성향을 잘 파악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원한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같은 쪽을 보시는 거고 나는 바닥에서 정말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나 풍산 같은 경우를 보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반등 나오는 이슈는 한 번씩은 만들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유가 관련주. 제가 배당주 관련해서 제가 주말 9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을 때도 유가 쪽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유가 관련주는 과거부터 고배당주였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급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볼만하다. 유가 100달러 간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제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랑 러시아에서도 감산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더욱더 유가 관련주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올해 내내 이렇게 그냥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70달러 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80달러만 가면은 밀렸어요. 80달러가 요 구간인데 이 구간만 가면은 넘어가려고 하면 밀리죠. 요 구간 가면은 계속 밀리죠. 80달러만 가면 내려오고 70달러 가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달라졌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조치 나오면서 90달러 넘어가기 시작했고 1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잠깐 뭐 국채 금리도 흔들거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게 80달러 초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 이슈 나오자마자 급반등 나오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관련주 보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S-오일입니다. 근데 사실 재미는 별로 없어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유가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갇혀 있어요,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 정도 유가가 올라오면은 이 종목이 9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너무나도 갑갑하게 안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서 조금 이 종목은 8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돌파하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7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 7만 원 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아까 4분의 1 전략으로 치면은 72,500원 이하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구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돈줄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GS입니다. 사실 이 종목 이 4만 원 회복되기 시작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왔다가 조정까지 예쁘게 받았는데 최근 유가가 살짝 밀리면서 한번 쿵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유가 흔들어도 가는 길은 우상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4만 원 회복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이 GS는 4만 원만 회복하면 좋고 밀릴 때 그냥 모아가는 것도 다 좋아요. 이 종목이 좋은 이유는 배당 성향이 좋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유가 관련주 중에서 배당 성향이 양호한 종목, 그리고 GS는 지주사이기도 하죠. 지주사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잘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양쪽 배당과 그리고 지주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유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GS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종목들만 하면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나는 트레이딩 쪽으로도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좋으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계속 교육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흥구석유 유가 방향성 명확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유가는 100달러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은. 근데 일단은 90달러 이상 유지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돼 있다. 그럼 유가 관련주 그냥 밀릴 때마다 여러분들 모아가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흥구석유 최근에 제대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구간에서 지금 숨고르기 하는 수준인데 숨고르기 조금 더 흔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아주 좋은 가격권입니다라고 제가 교육해드렸죠. 배당까지 생각하는 고액자산가분들은 S-오일 GS고 탄력 있는 종목, 나는 수익률을 추구한다 하시면은 흥구석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제가 교육해드린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했죠. 쉬는 구간이 나올 텐데 6,8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유지가 안 된다, 다음날 유지 안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 5,800원과 이 6,800원의 사이 구간을 보면 된다. 근데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구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매집해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 오래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하루 혹은 이틀 정도 보고 정리했다가 또 휴식 구간 나오면 그때 보던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넘어가던지, 이미 충분히 수익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려감만 가질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얻는 이런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 탄력 있는 종목들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극동유화, 뭐 그리고 천연가스 쪽으로도 넘어가도 이제 뭐 GSE 뭐 이런 종목들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번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방산주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방산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왜 안 나오지?
분명히 제가 작년 연말에도 올해 유망주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올해 2배 이상이나 올라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안 나오지 하고 물음표 갖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 벌써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전후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동향이라서 지금 요 가격권 지금 10만 1,200원에 포착이 되었고요. 이 구간이면은 살짝 10만 원 흔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거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더욱더 고마운 가격이다. 근데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금 서서히 모아가기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 쪽으로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그 그룹 내에서 이 기업으로 방산 분야를 다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이름은 또 우주항공 쪽에 연관이 있어가지고 또 우주항공 산업 최근에 또 이슈가 굉장히 많죠. 지금 스페이스X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5G, 6G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소규모 저궤도 위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주로 가는 이런 전략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달 탐사선까지 보낸 우리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방산에다가 우주항공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구간 쪽으로 내려왔다. 여러분들 절호의 기회가 또 다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음봉에서 살살 모아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돈줄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식시장 또 최근 흐름까지 정말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유가 관련 개별 종목 흐름, 4분기 핵심 섹터까지 정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는데요. 흥구석유 불기둥 바로 상한가 들어간 모습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방산주는 대표님이 콕 짚어주신 만큼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젊고 유능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이 어떤 종목들로 얼마나 큰 수익 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보고 간단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대표님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표 보고 올게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 10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짚어주신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SY 같은 경우에는 3,855원에 시작해서 현재가는 무려 6,450원입니다. 수익률이 67%라니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현재가 32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익률 78.61%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32,600원에 진입을 했고 현재는 13만 6,700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319.33%나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무려 수익률이 324.73%가 됐고요. 에코프로도 5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안전하게 항해하는 법 이재선 대표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하단에 자막과 함께 QR코드가 하나 뜰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야간이고 이재선 대표님이 꼼꼼하고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 말고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 보내주시는 건데요. 문자 보내시는 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로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보내시는 번호란 샵 3989에 내용으로는 이재선 또는 돈줄 선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 하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내용에 이재선 또는 돈줄 선생이라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재선 대표님 강의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 관련주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률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하염없이 지난주부터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건가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왔고 여러분들께 관점을 제시해드리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 검색기를 통해서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린 가격이 32,600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2,600원이 어느 구간이냐? 작년 내내 나쁘지 않았어요, 로봇 관련주는. 그리고 나서 연말쯤에 해서 한번 올라오고 휴식을 계속 취하고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년 1월의 테마라고 해서 CS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 일부가 움직인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어게인 2016 그 당시에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단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뭐 얘기는 있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그 AI 챗봇이 난리를 치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런 5G 이런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검색기가 포착을 해줬고 포착하자마자 이거는 삼성에서 또 이슈가 나왔죠. 지분을 인수한다. 그래서 삼성의 자회사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지금 한 번에 360% 수익 발생. 그리고 나서 저희는 항상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AS 올려드리죠. 지금 이 종목이 어디예요? 15만 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면 보유하시고 돌파 실패한다 한번 정리하거나 비중 조절해서 추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짧게 요건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고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한 20% 좀 안 되지만 이 정도 수익이라도 어딥니까? 한 번 더 챙기고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요거 10만 원만 회복되면 여러분 다시 보셔도 됩니다. 10만 원 아래쪽에 있는데 요거 10만 원 회복되는 구간 노려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해서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50%대의 수익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주말 9시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5만 원 못 넘어갔죠.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이게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돌파하면 좋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게 해주는 구간에서 이미 수급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터져 있고 그리고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4분의 1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멋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로봇 AI 관련해서 언제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리고 램보 로보틱스 주말에 교육해드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교육해드렸죠. 그랬더니 주말에 들어왔는데 로봇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시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혼자 머리 썩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차라리 질문을 하세요. 교육방 오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새로운 걸 드리진 않지만 기존에 교육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다 정리해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밑에도 뭐 SPG부터 시작해서 쫙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이 종목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돈줄 전략. 저는 뭐 5일선 깨지면은 매도하세요. 이런 어정쩡한 어설픈 그런 전략 안 드리죠. 여러분들 5일선이 매일매일 변하는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체크합니까? 내가 본업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가격 체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2만 5천 원 이 구간이 저항이니까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보유하시고 안착이 안 된다 혹은 돌파 실패한다 그럼 한번 정리하는 게 좋다. 여기 보이시죠? 돌파하면 보유하고 실패하면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또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야 되는데 저희가 또 교육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게 특히 지금처럼 상하파동이 좀 강력한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113.4%나 올랐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22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면 보유하는데 못 넘어가면 정리하자라고 했어요. 장중에 넘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죠. 이탈할 때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 없이. 그리고 정리하는 타이밍이 좋은 게 또 뭐냐면은 너무 단기간에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게 당연한 사람 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어떻게 전략 제시해드렸어요? 두산로보틱스 지난주 상장하는데 여러분들 로봇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두산로보틱스도 기존에 공모 받으신 분들의 영역이지 아마도 이거 가격이 높게 측정돼가지고 따블이 나오면 상한가 가기보다는 정체가 될 가능성 높으니까 상승 구간에서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된다라고도 전날 미리 교육해드린 거. 온라인 교육이랑 다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체크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매도한 다음에 대기 15만 원 유지되면은 매수하겠지만 지난주에 15만 원 유지됐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살살 봐서 매수하면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두산로보틱스에 수급 쏠리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더 저렴한 가격 준다고 미리 교육해드렸죠. 10월에 미리 교육해드린 거예요. 10월 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14만 원 구간인데 꼭 매수하고 싶다면 좋은 가격권이니까 밀릴 때마다 음봉 구간마다 모아가는 전략. 어디까지? 12만 5천 원, 13만 원 사이 정도 가면 너무나도 좋다. 이 정도 가격 주면은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이 가격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미리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신 목표는 이 가격 정도까지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어떡하나요? 모아가다가 나는 이 종목을 20% 비중으로 사고 싶은데 한 5%, 10%밖에 못 샀습니다. 남은 건 어떻게 하나요?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다 그냥 올라왔다 15만 원 회복될 때 나머지를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이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금 13만 원대까지는 슬슬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 밀릴 때마다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 나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했던 구간을 거의 다 내준 거죠. 그럼 이 구간 정도부터는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또 모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입니다. 제가 3월 3일에도 여러분들께 1월부터 해서 로봇주 많이 공략을 했는데 아직도 두려움에 매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안 오른 종목 하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감속기는 핵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관절도 움직이다가 멈춰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 관련된 가장 핵심 부품이 감속기인데 그중에 SPG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죠. 바로 100% 이상 상승하고 최근에도 제가 주말 9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도 40% 가까운 수익률. 지금도 올라가기 전 가격 다시 내려와 있죠. 32,000원 구간이면 또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면 되고요.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포착한 다음에 검색기에 저희가 이렇게 돈줄 검색기, 돈줄 선생 저항 돌파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11,040원에 교육해드렸는데 벌써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상승 구간을 다 내주고 2만 원은 유지해줄 줄 알았는데 이 구간까지도 이탈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언제 살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을 멈추고 2만 원 회복될 때 사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도 저희가 교육반에서 교육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돈줄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10월 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매년 열리는 게 유럽의 종양학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매년 이 종양학회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HLB가 또 가남으로 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비세 소포 폐암부터 시작해가지고 9건의 뭐 초록을 공개한다라고 해요. 사실 초록 정도 공개하는 정도로는 뭐 엄청난 이슈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암
치료제가 아니라 AI 관련된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는 기업이라는 거. 우리나라 AI 관련주에서 또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15만 원 구간 정도로 이렇게 쓱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돈줄 포트폴리오 포함하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이 종목 또한 계좌에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함께 하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혼자 머리 아파하시지 마시고 이재선 대표님 교육방에서 돈줄 전략 함께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양한 종목들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00%가 넘는 큰 수익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들 쏙쏙 받아가는 방법 하단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989 입력하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는 이재선 또는 돈줄 선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샵 3989 이재선 돈줄 선생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대표님 강의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반기에 4분기에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될 것 같다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흔들리건 말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삼성전자는 핵심 포인트가 뭐다? 67,500원 요 구간을 회복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들어갈 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아하는 거는 SK하이닉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HBM 관련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엔비디아랑 뭐 계속 거래를 하고 있죠. 차세대 모델도 SK하이닉스의 이 차세대 모델을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핵심인데 그동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가격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고가 거의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올해 초에 보면은 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감산 시작했고 삼성전자 안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감산을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거의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은 다들 이제 반도체 가격이 턴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랑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 나오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핵심인 반도체가 회복되면 기업은 좋아지지만 하이닉스처럼 순수하게 반도체만 하는 기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몸놀림이 가볍고 지금 하이엔드급과 그 기존의 메모리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레벨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67,000원이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약하니까 밑에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원 위에 있잖아요. 흔들어도 위에 있죠. 흔들어도 위에 있고 지금도 위에 있죠. 그만큼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겁니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반도체주 하나 제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12,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만 해서 이제 100% 이상 수익률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또 관심이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 원래 거래처가 TSMC였죠. TSMC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2030 요거 비전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TSMC에서 빼온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의 중간 단계를 연결해주는 디자인하우스 이 칩리스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이번에도 3나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 수주를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다시 한번 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로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모든 돈줄 종목들은 제가 오늘 밤에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참여하셔서 이 쇼츠 영상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여러분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